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라는 공간은 건축물과 사람으로 채워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은 각각 다른 공간에서 다른 삶으로 인생을 채워 나갑니다. 최근까지 우리는 규모의 단지 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밀도가 떨어지고 한적한 곳을 주거 공간으로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거 공간에 대한 생각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각자 삶의 동선에 맞춘 주거 공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기 다른 디자인, 다른 내부 구조, 자기만의 독특한 건축물을 가지기 원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에 대한 인식, 변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개인의 요구사항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 찾아오시는 건축주분들은 너는 건축주와 거의 마찬가지세요. 방 3개짜리 아파트처럼 3데이? 산업화 과정에서는 동선이 짧고 현관을 들어가서 동선이 짧고 이게 중요했지만 그 미국식의 유럽식의 주택의 개념들이니까 우리가 건축 문화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나 건축 문화에 대한 목마름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너무 많은 것들이 존재했구나. 익숙치 않지만 주거 공간을 자산가치에서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된 공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독특한 소형 건축물이 우리의 삶과 도시에 미치는 영향, 우리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도심 내 새로운 도시가 생기면 아파트들이 주거 공간을 먼저 차지합니다. 좁은 국토에서 많은 세대를 책임지는 아파트는 신도시에서 주거 공간 확보의 공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인근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상가 건물들이 자리를 잡는데요. 주거와 경제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에게 관심받는 투자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단독주택 단지가 형성되기도 하는데요. 최근 소형주택의 설계 트렌드가 어떤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모습이 제각각이지만 유심히 보면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떤 양식이든 기원이 있기 마련이죠. 르 코르비지에, 현대 건축의 원형과 철학을 제시한 프랑스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현대 건축 그러면 우리 건축가들이 설계해서 제대로 된 현대 건축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는 뭐 60년대부터라고 사실 봐야 되거든요. 그 유명한 사람이 이제 뭐 김중업 씨라든가 김수건 씨라고 하는 이런 이제 원로 그 건축가들이 있는데요. 다 돌아가셨지만은 이분들이 건축을 배워온 곳이 이제 프랑스라든가 혹은 그 일본입니다. 근데 프랑스나 일본에서 배워온 그 건축도 이제 어떤 건축을 배워왔느냐 하면 말하자면 이제 현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인데 재료는 콘크리트고 철과 콘크리트고요. 그 다음에 유리를 쓰고 있고, 그다음 형태는 이제 뭐 한때 국제주의라고도 말합니다만은 이제 그 사각형 박스 형태 이런 건축물 이제 디자인을 배워서 이제 오게 되고 그게 이제 접목을 하게 되는데 콘크리트의 발명은 세계적으로 다른 기후를 가진 국경을 넘어 건축물에 대한 트렌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건축물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근데 건축행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땅에 따라서 그 땅의 성격이 어떠하냐 아니면 그 땅에 놓여진 주변의 도시계획이 어떠하냐에 따라 가지고 건축은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사람이죠. 사실 건축주 아니면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장 배경, 뭐 나이, 직업, 뭐 성격 다 다르죠. 그럼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하는 건축물이 좋은 건축물인데 우리는 보면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아주 획일적인 그 모습의 아주 넓은 공간을 만들어 왔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한계에 다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배경들이 같이 작용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또 울산에도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바람직한 거는 뭐냐 하면 이런 건축물이 하나 들어섬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을, 그 마을을 바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할 만하고 또 이런 그 현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현재 트렌드가 되고 있는 뭐 도시 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활성화할 수 있다, 상승작용을 하게 되고 큰 효과를 올릴 수 있거든요. 요즘 건축물에 대한 트렌드를 이야기하기엔 혁신도시만한 곳이 없습니다.
신규 아파트 단지와 깔끔한 디자인의 상가 건축물이 모여있는 혁신도시. 하늘에서 보면 마치 레고마을 같은데요. 상가 단지가 조성되고 이곳은 주차난이 심각할 정도로 한동안 핫플레이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은 비교적 조용한데요. 다르면서도 비슷한 모습에서 사람들은 벌써 실증이 났을까요? 울산에서 일찍 건축 설계사로 일해온 김정우 건축사를 만났습니다. 지역에서 비교적 선배축에 드는 건축사의 눈에 유곡동 상가단지는 어떻게 보일까요? 예쁜 건물들이 많죠. 그게 또 좀 신랄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유흥가의 간판하고 다 앞서갈라 하듯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데 어떤 일관성이 없고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없다 보니까 그런 패턴들이 자칫 하나의 점으로 볼 때는 또 괜찮을 수가 있는데 그 점들이 이어졌을 때는 선으로 안 되면은 그거는 오히려 좀 해악적인 도시 경관에서 보면은 해악적인 요소는 있죠. 그 경관 심의 자체가 그 역기능보다도 순기능은 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조금 더 울산의 어떤 디자인을 이끌어가는 집단들이 좀 브레인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은 그걸 좀 더 가이드라인을 좀 그 지침이나 법으로 나와 있는 내용보다도 조금 더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어떤 일관성이라는 측면과 도시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혁신도시 내 약사동입니다. 순수 주거 전용 주택 단지인데요. 이곳에서 우리는 자신들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직접 집을 지어 사는 젊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내부에 들어와 보니 특이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는데요. 집 한가운데 마당이 있고 그 방향으로 창을 내어 집안은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햇빛이 잘 들어오는 구조였는데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 젊은 부부가 보통 사람들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고 단독주택을 짓게 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저기 작은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좀 분양받아서 큰 아파트, 고층 아파트도 살아보고 했는데 저희 부부가 어릴 때부터 주택에 살다 보니까 그 패턴이 저에게 맞았는데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좀 이게 저랑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주택을 짓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 주택에서 살면서 몸에 배인 생활 동선이 아파트하고는 맞지 않아서 이렇게 직접 집을 지었다는 부부. 이렇게 삶의 동선을 시간이 지나도 몸이 기억하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막연했어요. 땅 사능부터 뭐 아예 건축에 대해 전혀 모르니까. 근데 저희가 공부한다고 해서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좀 했는데 일단 건축사를 잘 만나게 되면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좀 편하게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남편이 집을 짓자고 했을 때 누구보다 당황스러웠을 뿐이 아내였을 겁니다. 그때는 지금의 아이가 태어나기 바로 전인 만삭일 때였다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우리가 가능할 것인가? 저희는 일반인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걸 짓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무모하고, 특히 그땐 제가 임신해서 만삭인 상태고 이래서 이런 걸 굳이 지금 타이밍에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건축사 그 분을 만나고 그다음에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신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업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인테리어 같은 것도 많이 해봤고 이래서 그런 것도 실망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서 집을 하나 지을 때 엄청 많이 찾아보잖아요. 사실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저희가 막 얘기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우스워 보여서 그냥 아예 통째로 탁 맡기고
그냥 어느 시점까지만 해달라 하고 이게 그냥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렇게. 예. 그리고 저희도 만족하고 살면서도 만족하고 네,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축사를 믿고 모든 걸 맡겼다는 이 부부. 지금은 생활 공간에 아주 만족한다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가지는 주택에 대한 편견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아파트처럼 편의시설이 없어 불편하다는 것. 현재 이렇게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분들의 생각도 그럴까요? 요즘 주택은 이제 집을 짓는 기술도 많이 발달을 했고, 그리고 이게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뭐 어느 부분을 좀 더 뭐 이렇게 편하게 자기가 맞게 공간에 대해서 뭐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뭐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편한 건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쓰레기 해서 집 앞에 툭 던지면 되고,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막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뭐 이런 거 하고 갖다 놓고 또 재활용장에서 손 씻고 들어오고 막 이런 절차들이 사실 별거 아닌데 살다 보면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주택을 살면서는 그냥 처리하고 현관문 드나들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이 집은 단층의 구조지만 집의 마당인 중정을 중심으로 부엌과 방으로 향하는 동선이 경사지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집 내부 설계의 컨셉과 연관되어 있는 듯합니다. 이런 특징에 맞는 이 집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그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설계를 할 때 처음에 이 땅 모양 그대로 그 지형 그대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계곡물 흐르는 것처럼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스트림하우스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스트림하우스, 집의 구조와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사생활 보호가 되면서도 집안의 마당을 통해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오는 설계 방식이 실용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공간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생활의 습관부터 시간이 지난 뒤의 추억까지. 그런 점에서 건축물의 설계는 중요한 부분인 거죠. 지금까지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설계의 힘을 잘 몰랐어요. 일반 시민들은. 설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집도 달라지고 집의 가치도 달라지고 그 집의 모양뿐이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달라지는데 그런 걸 잘 생각을 못했습니다. 뭐 단적으로 설명하면 예를 들면 설계비를 좀 많이 받는다 그러면 아니 그거 뭐 종이 몇 장 그리는데 허가 받는데 필요한데 그게 뭐 필요해? 집을 짓는 건 그냥 목수가 그 현장에서 만들어서 짓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설계라고 하는 건 거기에는 뭐 고도의 건축 기술도 들어가 있고 인간에 대한 뭐 배려도 들어가 있고 뭐 분석한 결과도 들어가 있고 건축 그 사 혹은 건축가의 감각도 들어가 있고 오만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가치를 우리가 잘 몰랐는데 이제 설계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건축가 이런 사람들과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뭐다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알게 됐고 더더욱 이제 설계의 가치를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 중요하다. 울산에도 지역의 건축주들이 함께 활동하는 건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중 울주군 범서업의 한 건축사를 찾아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울산광역시 건축상을 여러 번 수상하기도 한 분인데요. 지역에서 주로 건축물을 설계할 때 어떤 부분을 많이 고민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국적인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과거의 선조들이 어떻게 자연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관계를 맺고 건축 속에서 어떻게 그의 것들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은 저는 외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세기의 이제 현대 건축이라든가 많은 그 우리나라의 특히 건축들
이제 70년대 이후의 그 건축들은 도시화라든가 아니면 집중적인 경제개발 때문에 많이 내부지향적으로 저는 변질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외부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어떻게 해서 외부 공간들을 통해서 관계들을 형성하고 사람들끼리 그곳을 통해서 관계에 맺어진 것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지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계를 하든지 아니면은 만들어내는 공간들은 내부와 외부가 서로 어떤 관계들을 맺어나가고 어떻게 형성하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삶을 담아낼지에 대해서 이제 탐구해 나가는 것들이 저희 작업입니다. 울주군 두동면 은편리의 조용한 마을입니다. 시끄러운 도심에서 벗어나 사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생활하는 분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특별한 집을 찾았는데요. 2017년 주거부문에서 우수 건축상을 받은 주택입니다. 자연과 잘 어우러지면서도 특별하게 보이는 이 집은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한 번씩 들러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구경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부부는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하고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온화한 얼굴에서 전원생활의 여유가 느껴지게 됐는데요. 어떤 계기로 전원생활을 시작하게 됐는지 물어봤습니다. 원래 집이 있었어요, 여기에. 네, 작은만 집이 있었는데 저는 불편한 점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문득 집이 좁은데 좀 나은 집이 좀 지어 살아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질 급하거든. 그러다 한 2, 3일 만에 바로 건축 찾아갔다. 그 경비가 이만큼인데 그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 아, 예, 괜찮습니다. 난 깜짝 놀란 게 이제 설계비가 조금 높았어. 그것 때문에 좀 더 망설였지. 집을 짓는 건축비에서 생각보다 설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망설였다는 건축주. 수십 년 전 금방 지었던 도심 내부의 주택들을 생각했었나 봅니다. 저희는 새로운 제안이라든가 새로운 실험들을 좀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건축주분들이 이제 울산의 특성상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솔직히 타도시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봐왔던 거, 기존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하고 전혀 다르다 보니까 제3자의 얘기들을 무척이나 많이 듣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항상 의혹과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누군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방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공간은 어떻게 쓸 겁니까? 아니면은 이런 공간 필요 없습니다. 다 막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아닙니다. 이 공간들을 꼭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아니면 제가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저 욕하시고요. 이 공간 쓰시고 뭔가 불편하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관계 속에서 아마 에피소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교직 생활에서 은퇴한 부부가 도심에서 나와 꿈꾸는 전원생활은 그들만의 특별한 삶을 그렸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건축사는 어떻게 풀어나갔을까요? 돌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그곳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고 하면은 지하라는 은밀한 공간들로 내려가는데 그 공간에 내려갔을 때는 이 집만이 가지는 무릉도원 같은 뒤쪽에 자연 정원을 내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돌계단이 시간에 의해서 반응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건축사는 지하를 통해 집 뒤편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이 건축물의 핵심 요소로 생각해서 자연석을 쓰자고 했고, 건축주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그냥 시멘트로 계단을 만들자 하여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합니다. 건축사는 이 집을 짓는 내내 부부를 설득했고 결국 자연석으로 계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계단을 통해서도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고 합니다.
계단을 통해 연결되는 집 뒤편은 부부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우죽은 그 울산 근역에서 나는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도 이제 화강석도 돌도 느낌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 집하고 어울리는 그 노출 콘크리트하고 어울리는 돌 계단의 재료들을 구해서 여기를 시공했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저희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끔 올라갈 때마다 제가 질문합니다. 지금은 마음에 드세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라고 자주 여쭤보거든요. 근데 이제 건축주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콘크리트가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방문할 때라든가 이 집에 왔을 때 여기 이 돌 계단이 가장 마음에 들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보람도 느끼면서 이제 건축주들하고의 이제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집을 장만할 때만큼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드뭅니다. 집을 짓기로 결정하고 건축사와 설계 과정에서부터 참여한 건축주는 시공 후 가지는 만족도는 물론이고 집에 대한 애착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평수가 넓다든지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서 좋은 집이라든지 그런 의미로서기보다는 6개월은 걸려서 내하고 설계하고 같이 해 나가면서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이 작품이라 그 속에서 이렇게 지내니까 보이는 곳마다 시선이 또 다르고 가는 곳마다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너무 보는 곳마다 앉는 곳마다 공간이 정말 새롭고 좋은 거야.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네요.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통해 평생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 후 이곳에서 삶은 시간도 느리게 간다고 합니다. 도시에서 살 때는 집 밖 풍경은 건물밖에 안 보였는데 지금은 사계절의 변화를 오롯이 느끼며 삶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활 공간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겠죠? 이 동선이라든지 볼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아. 그 자체가 좋다는 거죠. 물론 지나다 오르내리락 등산 가시는 분들, 식사하러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끔씩 죄송합니다만 집 구경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 가서 안 보면서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잘 지은 모양이구나 하는 그런 감사한 생각이 들죠. 고맙죠. 그리고 집 좋다 하면 기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곳 두동면 은편리에는 아름다운 건축물 대상을 받은 주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는 이 주택이 이 동네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원조격인데요. 2015년에 아름다운 건축물 주거부문 대상을 받은 이 주택이 주변의 다른 신축 건물의 디자인에 영향을 준 것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은 지역의 다른 건축물에도 영향을 주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요즘 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이 한창인데요. 이렇게 한 건축물을 통해 도시 외곽에서도 도시재생을 넘어선 지역재생의 효과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건축가의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전원생활을 하시고 있는 분들은 이런 삶을 꿈꾸고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시골 생활이 어떻습니까? 전원생활이 어떻습니까? 하면 저는 100% 오라고 권하고 싶지. 단 두 분 중에 한 명이라도 여기에 싫어한다. 전원을 싫어한다 할 때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7, 80% 올라가 버려요. 두 분이 다 좋아해. 부지런해야 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들어오지. 가끔씩 자연 휴양림에 지내는 거, 펜션에 지내는 그런 기분으로 들어와갖고는
전부 실패하고 다 날 겁니다. 정말 자연을 사랑하면은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울주군 상북면 성남사 가는 길입니다. 이곳에는 주거공간과 상업공간 기능을 동시에 하는 건축물이 있는데요. 인근을 찾는 사람들에게 핫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콘크리트로 지은 주택 옆에 훤히 들여다 보이는 카페를 같이 지었습니다. 전원생활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것을 건축주가 원했다고 하는데요.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바쁘지만 평일에는 전원생활에 여유를 가져 너무도 좋다고 합니다. 원래는 시내에서 체인점 점주를 하다가 아이들 다 키우고 도시 생활의 피로를 피해 여기로 왔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오래전 이곳에 땅을 사놓고 커피를 배우면서 생각했던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건축물은 원래는 처음에는 뭐 시골에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한다는 거는 또 부담스럽고 서민으로서 그래서 그 조립식으로 지으려고 설계도 빼고 또 어디 몇 군데 견적도 빼보고 이래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다가 너무 예쁜 집을 봤어요. 근데 보는 순간에 그 집이 눈에 확 들어와 가지고 다른 것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저희 이제 너무 집이 예뻐가지고 이제 그 건축사를 갖다 소개를 받았어요. 받아서 상담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 노출 콘크리트로 하는 거나 그 조립식 짓는 거나 거의 가격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은 차라리 뭐 다른 방향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하던 일을 완전히 다 바로 변경을 하게 됐어요. 카페는 안이 다 보이는 오픈형이고 그 옆에 집은 시골 생활이지만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약간 폐쇄적인 컨셉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안에 구조들은 공장에서 찍듯이 이렇게 요즘에는 안에 내부가 잘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좋은데 또 너무 갇혀 있고 우리가 또 밖에 이렇게 좀 잠깐 나가서 하늘을 보고 싶어도 신발을 신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되니까 그런 건 좀 불편한데 이 주택에는 그냥 뭐 문만 열고 나가면 하늘이고 산이고 다 보이고 또 새소리에 뭐 그런 점이 너무 좋았어요. 집안에서 밤하늘의 별도 보이고 집안의 작은 마당은 텃밭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 집의 경우는 이제 그 가게하고요, 카페를 쓰고 있는 가게하고 단독주택하고 이제 세트가 된 그런 집인데 입지 조건이 이제 기존 마을 한가운데 있습니다. 도로도 끼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규모도 일부러 크게 키우지 않은 것 같고요. 또 두 건물을 이제 설계한 사람의 어떤 의도는 좀 이렇게 대비시켜 보자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게는 이제 바깥쪽을 이렇게 투명하게 처리했고요. 주택의 경우는 또 반대로 사람 그 시선이 많이 가는 곳이니까 바깥쪽을 이렇게 이제 좀 불투명한 벽으로 다 막았거든요. 그런 점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생긴 이제 문제는 또 뭘로 해결했냐 하면 가운데다가 주택의 경우 가운데 중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빛도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쾌적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또 프라이버시도 지키고 또 마을과도 조화되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풀어낸 것 같아요. 이제 천편일률적인 아파트에서는 우리가 얻기 힘든 그런 건축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데입니다. 중구 성안동에서의 항공 촬영 영상입니다. 울산항과 울산대교가 보이는 이곳은 울산에서 전망이 제일 좋은 곳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 위치한 카페는 내부에서 여러 방향의 울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울산의 원로 건축가가 오랜 기간 이 땅의 주인과 교감해 오면서 최근 준공했습니다. 2018년 울산광역시 건축대상 일반 부문 우수상을 받으면서 더 유명해진 건물입니다.
현재 유명한 체인 카페가 입점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야경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가는 울산에서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화벌산이 가지는 의미를 염두에 두고 심혈을 기울여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역사성으로 보면은 울산에 이제 화물산이 주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80년대 뭐 중반인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주산인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머리에 상처를 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엄청난 원망도 듣고 많은 부분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장소가 아주 울산 시내의 그 4개 구와 1개 군이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역사성도 있고 장소성도 사실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건축물이 만약에 저희한테 설계가 주어진다면은 정말 그 우리가 이제 주산인 상처에 대한 그 위로를 할까요? 이런 이제 건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다른 도시의 많은 건축에 대한 부분을 마음적 위로를 이 건축을 통해서 울산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의미에서 설계에 상당히 신경을 제가 좀 많이 썼습니다. 건축물은 한 번 지어지면 작게는 수십 년, 많게는 100년 가까이 그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생활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를 훌륭하게 완성하는 것은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상업 건축물은 다양한 사람의 일상을 담아내고 그들에게 스토리를 제공합니다. 요즘의 카페 문화는 단순히 커피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공공의 거실을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빌려 쓴다는 것이 모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어진 건물이 완벽한 건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우리가 역사성과 장소성에서 시민들의 향유권과 또 조금이나마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건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작년에 특히 뭐 또 좋은 건축이라고 상까지 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영광스럽습니다. 특색 있는 건축물이 지역 재생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찾아 북구 구유동을 찾았습니다. 시원한 바다를 접한 카페인데요. 이곳은 한적하던 북구 어촌마을의 랜드마크가 되어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1층에 들어서면 커피 내리는 기계음과 바리스타들의 시끄러운 주문 오더를 통해 분주함이 느껴집니다. 2층에 올라서면 바다 전망이 시원하게 트인 내부 공간이 있고, 그리고 밖에 테라스에는 바다 공기를 맡을 수 있게 외부 공간으로 3층과 옥상까지 동선을 연결해 놨습니다. 설계를 한 건축사는 최대한 사람들을 밖의 공간으로 유도하는 것이 의도였다고 합니다. 그 커피를 마시는데 이게 그런 커피의 개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SNS라는 문화와 뒤떨어지기 싫은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 건물은 설계를 하면서 그 아주 뷰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고요. 그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무대가 될 수 있는 걸 한 70카트에서 80카트 정도 만들어줬고요. 그러면서 이 커피숍의 주제는 안에서 먹자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내몰자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2층 앞에 보면 큰 데크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인공대지 개념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바다가 지하 레벨에서 보이질 않아서 이제 인공대지로 데크를 만들어서 그 데크에서 보면은 눈높이에서 이렇게 공간이 보이니까 가보고 싶고, 그게 또 외부 데크에서 나왔다가 또 실내로 또 반층으로, 실내 계단을 타고 반층으로 올라갔다가 서로서로 공간들이 이렇게 엮이게 되어져 있죠. 건물에서 보이는 바다 조망이 참 아름답지 않나요? 이 건축물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울산 북구 구유동의 고향인 건축주는 부모님이 밭으로 사용하던 땅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카페로 만들어 이곳을 자랑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공간 안에서 걸어 다니면서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건축 설계 단계부터 건축사와 많은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설계할 때부터 이제 여러 번 저희도 이제 사무실에 갔었고 건축사님도 오셔가지고 서로 이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저는 이제 손님분들이 많이 거닐었으면 좋겠어서 이제 풍경을 많이 보려면은, 예,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2층 테라스랑 루프탑을 이제 계획하게 되었고, 이제 많이 서로 그냥 소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건축주가 원하는 것과 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잘 해석하는 것이 건축가의 몫이라고 합니다. 한적한 외진 어촌에 SNS를 통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카페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건축사는 수십 차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이 부지에 와서 해의 위치와 달의 위치까지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커피숍에서는 그 바다를 그대로 품어야, 이게 바다가 아주 노멀하게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행스러운 게 이렇게 낚시 바늘처럼 이렇게 낚시 바늘 끝단에는 포구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포구도 보게 되고 또 그 바다 해안선도 보게 되다 보니까 그게 아주 동양적인 스케일의 뭐 베트남의 다낭이나 뭐 3.몇 킬로씩 이렇게 해안선이 수평으로 쫙 펼쳐져 있는 리조트 개념은 그런 데는 아니고요. 근데 가보면은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와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제가 운이 좋았는 모양입니다. 아주 좋은 땅을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 얼굴 넣어? 엄마 여기 있어? 사진을 찍고 걸어 다니고 건물 안에 탁 트인 마당과 골목 같은 길이 설계되어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벤트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정자 회센터도 있고 이제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그리고 마을 주민들도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원래 다 산만 있어서 조명이 없었는데 저희 집이 환하게 비춰져서 너무 좋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건축은 사람의 수명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 건축은 사람의 삶을 담아내고 사람 냄새가 배어나는 건축물이 모여 그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지역의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반영되는 건축물이 많아질 때 도시의 모습은 더 풍부해지기 마련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파트는 지역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건축물일 겁니다. 혁신도시 내에 또 다른 특색 있는 주택을 찾아가 봤습니다. 2018년도 울산광역시 건축대상에서 주거부문 최우수를 받은 주택인데요. 이곳 건축주 역시 오랜 시간 아파트 생활을 하다가 가족들만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분 역시 설계는 전적으로 건축사에게 맡겼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 그 비용이죠. 비용이 들다 보니까 이제 건축주들이 설계 변경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실제 설계를 했을 때 보면 그 건축사의 의도가 이제 담겨 있는 설계들이 어떤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변경이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그 건축물의 이제 전체적인 어떤 가치 부분이 조금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축물의 조화적인 부분에서 조금 퀄리티가 떨어진다든지.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전적으로 믿고 이제 외부 어떤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건축사 협의하고 진행하고, 그다음에 실내 이제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의도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건축사의 모양을 녹여낸 거죠. 저는 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집을 한 번 지으면 머리카락이 하얗게 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건축주에게는 주거 공간이지만 건축사에게는 평생을 남기는 작품이다 보니 서로의 입장이 틀리기 마련입니다.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건축주에는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집이 많이 변한다고 합니다. 간혹 건축주와 건축사는 신뢰가 깨져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오랜 시간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 있는 분들이 가지는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건축사들은 건축주와의 소통을 통해 그런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이죠. 그 공간을 복잡하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공간들을 많이 눈으로 보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 할수록 공간의 문화에 대한 나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는 시각도 높아지고 예술적인 부분도 같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주택의 공간이 아파트의 아파트의 3베이, 4베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짜여진 공간에서 느끼는 그 경험치와 비교할 수 없는 건데, 본인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아파트랑 똑같이 할 것 같으면 굳이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엄밀히 말하면. 동양에서 공간의 의미는 비어있다의 공과 사이라는 뜻의 간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비움과 관계가 공간이라는 단어의 뜻인 것이죠. 주택에서의 삶은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천장의 높이가 다양하고 방이 놓이는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공간 체험, 날씨, 계절의 변화 등이 반영된 공간은 우리 기억 속에서 차곡차곡 저장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축주 분들께서 사실 비용이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 비용을 결국 대체를 한다 그러면 그 가격 자체는 한 10%, 20% 차이밖에 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게 없어졌을 때의 어떤 건축물의 퀄리티를 생각한다면 그 비용, 이제 아끼는 그 비용보다 건축물의 어떤 가치적인 비용이 더 많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처음 설계를 할 때 어떤 그 건축물의 그 모티브라든지, 그 다음에 형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사의 의도,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잘 살려내고, 그래 좋은 건축물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지만 건축물 간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구도심일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만의 역사와 특색이 가장 잘 녹아있기도 하죠. 몇 년 전부터 구도심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도 다시 모이고 활력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러나 도로 중심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상업활동이 활성화되다 보니 골목 안쪽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골목 안쪽에 이 특색 있는 건축물은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는지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는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중구 성남동에서 카페를 준비하는 가족을 만났습니다. 완공을 앞두고 새로운 커피 머신이 들어오는 날이었는데요. 원래는 딸이 가게를 임대해 일찍부터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구도심 정비와 함께 임대료가 올라 고민하다가 건축물을 짓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곳에서 온 가족이 함께 경제활동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둘러보면서 이렇게 좋은 집을 하나 샀어요. 이 집을 하나 사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고 결국은 부딪혀 보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TV상에도 그렇지만 경기가 좋니 안 좋니 했었는데 그런 걸 떠나서 내가 예쁜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싶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부딪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왕이면은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커피도 괜찮고 뭐 좀 액세서리 그런 것도 괜찮다 싶어 커피점을 위주로 이렇게 가려고 지금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구도심에서 가장 특이하게 생긴 건물이 아닐까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동판을 일일이 붙일 생각을 했을까요? 해의 위치가 변하면 건물의 색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지금과는 또 다른 색깔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도 그냥 이렇게 뭐 만드는 건 아니고 그거를 뭐 이렇게
무슨 손으로도 구겨도 보고 막 불도 질러보고 막 때려도 보고 막 온갖 걸 다 했어요. 다 하다가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해서 이제 붙였는데 실은 처음에 실패가 많았어요.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이상했는데 막상 이렇게 건물을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굉장히 멋있는 건물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예술적인 감성이 풍부한 큰딸 한솔 씨가 설계 단계부터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수없이 건축사에게 제시하며 적극적인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건축사 역시 이 특별한 건축물을 통해 구도심에서 지역 재생의 효과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건축사님이 동판을 붙였습니다. 동판을 붙이기 전까지도 아까 엄마 말씀하신 것처럼 막 여러 가지 불로 지펴보고 했는데 기대를 하고 가잖아요. 도착을 했는데 여기 비계 천이라고 그러니까 천 사이에 진짜 한 줄이 보이는 거예요. 한 줄 착 보이는데 어렸을 때 봤던 학종이 있잖아요. 못생긴 학종이가 막 붙어져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 진짜 망했다. 어떡하지? 이제 끝이다. 아 역시 호불호 갈릴 거라 했는데 우리 망했구나 생각하고 이제는 진짜 건축사님 바로 콜 해가지고 맞춰서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서로 완전 당황한 거죠. 건축사님도 우리의 이런 반응이 완전 황당하고 우리는 더 황당하고 이래가지고 어떡하겠어 이미 붙인 거. 그래서 어떻게 진짜 마음을 계속 다스렸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사람들이 이상하다 하면은 성공하는 거라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비계를 뜯은 사진을 보내주신 거예요. 대리님이 보내주셨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일단 멋있는 이유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건물 그거랑 머릿속에 그렸던 것보다 더 임팩트 있게 솔직히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내가 봐도 좀 이상하네 그래 내 취향이긴 한데 정말 이상하다 하고 와서 봤는데 진짜 이상한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성공했다 생각했어요. 이상하게 지어졌구나 성공이다. 왜냐면 지나가던 사람들도 다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렇게 특색 있는 건물을 지으면서 어려움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행정기관과의 소통에서 막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작은 도심 안에 어울리게 이게 다 아래로 볼 수 있게 일부러 이렇게 지은 건데 이해를 못해서 저희는 힘들었죠. 자꾸 딜레이 되니까 그런 것들도 힘들었고. 작은 애랑 큰 애랑 저랑 백수된 지 지금 1년 넘었거든요. 이 일을 하다 보니 백수가 됐어요. 준비하느라고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빨리 해서 저희는 또 어쨌든 개인이니까 경제적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고 빨리 결과물도 보고 싶고 그런데 뭔가 안 되는 게 많았어요. 근데 뭔가 법이 정해져 있나 그렇지도 않았어요. 법이 없는데 자기 생각에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 그러면 그 법이 뭔지 나한테 보여달라. 없대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분한테 또 보고를 올렸는데 안 해준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중에는 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느 날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다른 데 가버려요. 그래도 기다리고 쓸데없이 저희는 계속 기다리고 제가 한 번은 가서 크게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실은.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먹먹해지는 모습을 통해 그간의 마음고생이 보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하는 법이 있겠지만 행정기관에서 좀 더 유연성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도시재생을 하는데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개별 건축 활동이 활발해지도록 행정 지원을 한다면 그만큼 도시의 모습이 풍성해질 테니까요. 큰 건축물이 가지는 스토리가 있듯이 소형 건축물이 가지는 스토리도 있습니다. 때로는 30평의 건축물이 100평짜리의 주상복합보다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집안의 마당의 용도가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텃밭이 되기도 하고 바베큐를 굽기도 합니다. 또 비가 오고 햇살이 비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형 건축물은 그 공간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삶을 다양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그 지역의 땅을 해석해 지어진 건축물은 그 도시만의 모습으로 그리고 스토리로 우리의 삶에 저장됩니다. 울산의 어떤 지역성이랄까요?
또는 역사성, 장소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건축주와 생각과 접목을 시켜서 탄생시키는 건축. 뭐 그런 건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아마 계속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한다면 그리고 그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건축사들도 개인적인 역량들을 최대한 더 발휘해서 그 좋은 건축물과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앞으로 울산은 뭐 아름답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을 통해서 이 건축물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다시 재활성화가 되고 사람이 모이게 만들므로써 지역이 소통이 되고 다른 지역하고 다시 재활성화가 되도록 만드는 프로젝트. 우리나라의 그 고건축들이 보면 박nom무 방이 있고 뭐 길채가 있고 뭐 다람채가 있고 이런 공간의 좀 흩어짐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국인들은 분명하게 한국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한국적인 어떤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장소성을 또 이렇게 성격을 변화시키면서 그 공간 디자인으로 좀 어떤 건축하시는 분들이 많이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저는 이 행정, S의 그 뭐라고 할까요? 지원, 그런 지원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주면 줄수록 소규모 건축 활동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결국은 개인이 건축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 개인이 이제 사실은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하는 그런 투자 활동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되면 도시도 빨리빨리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기도 하고, 또 투자 활동도 활성화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다.